완전히 저는 육안으로 봐도 예. 가슴 쪽이 되게 살이 없고 누가 봐도 이거 잘못 성형하면은 티 많이 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살성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될까요? 너무 크고 높은 보형물이 아니라요. 네. 심각 사이즈에 맞으면서도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 근데 크게 하고 싶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그 티나는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네. 바이볼 성형이라든가 또 아. 지방 이식을 같이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볼은 동종 진피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지방은 내 허벅지나 네. 팔이나 뭐 엉덩이나 그 옆구리나 뭐 네. 아랫배나 이런 데서 지방을 채취해가지고 지방을 네. 넣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초음파 끝나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네. 네. 원지님 왼쪽 가슴의 내측을 두께를 이제 아까 재봤을 때 2cm가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이렇게 근막하로 넣었을 경우에는 보형물에 조금 티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홍색이 이제 유선 조직 밑에 근육 밑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피부 있고 약간의 지방 있고 그 다음에 유선 조직 있고 근육 밑에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근육 밑에 넣을 때는 네네. 회복 기간의 차이가 조금 더 있나요? 상대적으로 통증이 뭐 당일날 조금 더 있으실 수는 있는데요.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출혈이거든요. 그다음에 네. 주변에 있는 조직을 이렇게 긁는다든가 그러면은 갈비뼈 주변에서 통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고 또 출혈이 없게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네. 이중평면으로 했을 때 통증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저희가 드리는 진통제로 조절되는 정도의 그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크게 네.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광고를 볼 때 수술 시간이 뭐 자기들은 뭐 1시간 내로 한다 이런 걸로 광고를 하거나 상담할 때 강조를 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밑선절개냐 겨드랑이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밑선절개는 도구가 정말 심플하거든요. 네.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가 같은 자리에서 수술을 다 진행을 하는데 겨드랑이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이라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네. 의사가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서 수술을 하고 네. 또 왼쪽에 할 때는 왼쪽 겨드랑이 수술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 때문에 한 30분 정도 소요가 더 되고요. 밑선절개는 한 1시간 정도면 수술이 끝나고 네. 겨드랑이는 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에 문제가 가는 게 네. 출혈이라는 거죠. 수술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구나. 네네네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저는 네.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게 하이브리드 방법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지방을 마땅히 추출할 때도 없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거 있잖아요. 네, 그 바이볼. 바이볼 좀 네네.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네네. 바이볼은 우리가 뭐 한 30여 년 정도 네. 전부터 동종 진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그걸 이제 분말 형태로 해서 피부 바로 밑에 넣으면은 걔네들이 지방 이식보다는 조금 더 생착률이 높고요. 네. 네. 오. 네, 그래서 자기 살로 변화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공공성형외과 또는 이제 뭐 재건하시는 병원들에서 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재건할 때 많이. 네. 처음에는 이제 재건할 때 쓰다가 지금은 네.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해 그래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네요. 지방보다 더 생착률이 높다는 거는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단 가격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네. 그건 이제 수입해서 네. 검증돼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가격이 조금 있고요. 네. 단지 이제 내 지방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지방 이식을 또 추가로 하지 않아서 네. 아무래도 좀 회복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빠른 또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각각의 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을 안 넣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지방만 넣는다든지 네네. 그렇게 해서는 이미지처럼 안 커지죠. 제가 원하는 크기로. 그렇죠. 일단 난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고 네. 그다음에 자가지방이나 아니면 동종진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보형물보다는 볼륨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배 또는 허벅지 내측, 네. 그다음에 팔 이런데 이제 평소에 이제 나 여기 조금 지방 흡입을 하고 싶었다는 분들이 가슴 수술을 하면서 네.
간혹 이렇게 원진님처럼 마르신 분들이 보형물 했었을 때 보형물에 그 주름이 좀 껍질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보통 이제 리플링 현상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요. 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형물은 볼륨을 업시키고 아. 테두리 부분은 지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경계 부위를 네. 조금 가려줄 수 있는데 요걸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지방 이식 하면 다 흡수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네. 살 뺄 때 같이 빠질 것 같아요. 네네네. 살 뺄 때 사실은 같이 빠지긴 합니다. 근데 다 빠지진 않고요. 네. 체중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음. 생착률은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내 체중보다 한 4, 5kg가 늘어나면 생착률은 한 60%까지 이제 올라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4, 5kg 뺀다. 그러면 네. 생착률은 한 30% 이렇게 낮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을 해야겠어요. 네. 보형물을 보통 이제 어떤 보형물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국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보형물이 뭐 멘토 보형물, 모티 보형물, 세빈 보형물이 있는데 네. 어떤 보형물을 쓰건 간에 네. 수술하는 의사가 얼만큼 깔끔하게 수술하느냐 그 다음에 고객분이 얼마나 사후 관리를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하느냐 사실 그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보형물이 더 모양이 좋고 네. 촉감이 좋고 네. 내구성이 좋고 뭐 네. 안정성이 더 좋고 이런 보형물은 없어요. 그래서 네. 보형물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름, 네.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직의 두께를 통해서 이제 체크를 했으면 네. 그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떤 층에다 넣느냐 네.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의사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절개를 어디로 하느냐. 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객분하고 이제 의사가 결정하는 거는 일단 절개법. 그 다음에 어떤 층이냐. 네. 고객의 이제 어떤 조건과 니즈에 네. 맞아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형물의 종류.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 지방이 있으면 지방 이식 또는 지방이 만약에 없는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네. 이제 바이버를 통해서 동종 진피를 통해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가려주는 포장지를 조금 두껍게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네. 수술 후에 네네. 흉터 관리도 좀 해주시나요? 네네네. 일단은 흉터는 제일 중요한 게 네. 의사가 정성스럽게 봉합을 잘하느냐가 1번입니다. 그거를 그냥 대충 뭐 누구한테 맡긴다든가 네. 대충 하게 되면 사실 네. 아무리 뭐 전 세계적인 뭐 흉터 관리 프로그램을 해도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1번 의사가 정성스럽게 잘 봉합을 한다. 네. 2번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흉터 연고라든가 실리콘 제품 그 흉터에 붙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안내를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뭐 흉터 토닝 레이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고압산소 치료 네. 다양한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완보 확인이 안 되는 정도면 네네. 어느 정도로 기다려야 될까요?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요? 네네네. 처음에 이제 흉터라는 게 원래 한 달째까지는 조금 붉고 약간 조금 올라와 있고 그렇다가 네. 점점 4개월, 5개월, 6개월 드물게는 한 1년까지 조금 변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정말 흉터가 괜찮으신 분들은 네. 겨드랑이 주름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흉터가 네. 깨끗하게 남으시는 분들은 네. 그 주름에 가려져서 별로 이렇게 못 느끼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밑선 같은 경우에 네네. 그 서전께서 일부러 접히는 부분을 타겟팅을 하셔서 이렇게 탁 하시잖아요. 그러면 겨드랑이도 수술하실 때 일부러 약간 주름 있는 쪽에도 하세요? 주름 있는 곳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덜 보이고요. 네. 네, 주름 바깥으로 나가면 티가 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의 안 보이겠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째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팔을 둔다거나 이렇게 노출을 심한 민소매 나시를 입는다든가 그러면 네. 조금 신경 쓰일 수 있는데 네. 시간 지나면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네. 모양이랑 그 밑선의 흉터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거는 재수술을 할 때 이제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것도 케어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흉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네. 또 뭐 모양이나 뭐 촉감에 이상이 있으면 네.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인데 흉터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재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마무리할 때 흉터 성형을 통해서 또 이제 흉터를 이제 기존보다 훨씬 더 좋게 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래요? 네, 그런 재수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